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일요일로 따지면은 뭐 3월 첫째 주 첫 번째 뭐 일요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 저녁 8시 항상 뭐 여러분들하고 또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일요일 저녁 8시인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요. 우리 VIP 방은 V, 1기 방은 1번, 2기 방은 2번, 3기 방은 3번. 그리고 나는 방에 없고 지금 카카오 TV 채팅방에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의 K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또 이렇게 우리 각 방에 계셔가지고 뭐 1기 방에 계시는 분, 2기 방에 계시는 분, 3기 방에 계시는 분 과연 이제 어떨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예, 좀 다 한번 모여 보겠습니다. 맨 왼쪽부터가 지금 이제 그 V방, 그다음에 VIP 방, 그다음에 1기 방, 2기 방, 3기 방 이렇게 지금 계시고요. 뭐 각 방마다 뭐 1기 방 1,300분, 2기 방이 거의 한 1,200분, 3기 방도 1,200분이 좀 넘으십니다. 그래서 뭐 다 합치면은 거의 뭐 한 3,500명, 600명 뭐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어, 날씨가 좀 쌀쌀해요. 쌀쌀합니다. 자, 이럴 때 또 많이들 그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고사성어는 아니고 뭐가 있죠? 좀 날, 아마 주식 시장에도 많이 비유를 할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봄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이 얘기를 참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 이제 그런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사만사온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사만사온은 네 글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뜻을 좀 풀어보면은 봄은 왔는데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 일기방의 모스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출래불사춘, 출래불사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출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계절적으로는 지금 봄이 왔잖아요. 3월달이잖아요, 지금. 3월달인데 좀 날씨가 좀 봄 날씨 같아야 되는데 오늘 저도 저녁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제가 지금 했겠죠. 했는데 사무실도 그렇고 좀 약간 쌀쌀해요. 쌀쌀해서 예, 지금 날씨가 좀 예, 춥습니다. 추운데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참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봄은 왔어. 지금 3월달이니까 봄은 왔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봄은 언제 오느냐? 주식시장에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출래 불사춘이라는 이게 아마 중국 고사성어인가요? 이 문구를 항상 씁니다. 봄마다 봄마다 자, 그 출래 불사춘이라는 이런 얘기를 좀 쓰는데 자, 지금 주식 시장의 봄은 아직은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이 뭐 봄이 뭐 계속 뭐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이지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나 뭐 가을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뭐 시장은 지금 현재 안 좋다. 주식시장은 봄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식시장에도 곧 봄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 3월 첫째 주 시장
어땠었나요? 3월 첫째 주 시장 아마 굉장히 정신 없으셨죠? 3월 달 들어서 그래도 1, 2월 달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3월 달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3월 달 시장을 맞이를 했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정신없고 힘들고 그리고 이게 정말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아마 좀 힘드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봉선을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네요. 3월 1일 날은 우리가 하루 쉬었으니까 지난주 4일 동안 지수는 바로 이제 이렇게 십자봉의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도 1% 상승. 지수는 일단 올랐어요. 지수는 일단 올랐고 하지만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들은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롤러코스터였단 말이에요. 시장이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아침에 뭐 뉴욕 증시가 오르면은 굉장히 기대감을 주었었다가 또 뉴욕 증시가 또 크게 빠졌다라는 소식으로 막 겁먹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빠지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장중에 또 뭐 갑자기 또 회복을 또 해주는 뭐 이런 막 부분들 막 절망적이었다가 희망적이었다가 따뜻한 온탕이었다가 또 차가운 냉탕이었다가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이제 힘드셨었던 주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지난 4일 동안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오늘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장 변화의 어떤 조짐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그 이기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는 지금 그 카카오 방송 채널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매주 이 시간에 항상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3월 3일이었었죠. 예, 3월 3일 날 수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 주린이 탈출을 위한 기초교육 차트 기초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다들 많이들 뭐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날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 강의 내용을 이제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은 뭐 다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감동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것이 정말 감동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왜 그게 좋은 강의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너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주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주린이다. 차트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날 제가 강의했던 게 1시간 강의를 했지만은 딱 그 PPT 한 장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처음이었다라고 이제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준비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왕초보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얘가 이제 2020년도, 이제 올해가 2021년도죠.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간 이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때 이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때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있는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막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막 뭐 삼성전자 얼마 간다, 이거 지금 사야 된다, 막 그때 막 얘기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걸 들었었을 때 좀 약간 좀 의아심을 좀 갖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나와요. 뭐 동학개미의 힘, 작년에 이제 그렇게 끌어올렸던 동학개미의 힘, 그 다음에 뭐 지금의 시장은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동성 파티는 즐기되, 유동성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말아라. 노는 건 좋아. 하지만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파티에서 춤을 추더라도 어디에서 춰야 된다? 비상구 옆에서 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이제 그 변화의 조짐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뭐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이제 이 카톡방에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좀 내려놓자. 마음을 비우자. 몸에 힘을 빼자.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난 12월달, 1월달 이때 한참 이 주식 투자한다라고 막 그 사람들 들어왔었을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초였었나? 제 동서가 그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다라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급해요, 그냥 다음 주에, 그때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그냥 다음 주에 그냥 계좌 개설 하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다가 삼성전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제 동서 그 형님이 지금 이제 안 하다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봤었을 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도 지금 막 주식 얘기 많이들 하십니까? 막 전에 이제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주식 얘기하셨던 그런 분들 요즘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주위에 다 그냥 뭐 주식하는 사람들 뭐 그쪽만 있으니까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요즘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뭐 와이프 정도 제가 좀 빨리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좀 덜 해요 전에보다는. 그렇게 막 그 주식에 핏대 세우면서 막 얘기했었던 그런 분들 막 지금도 막 지금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혹시 주식 얘기 말고 코인 얘기하시는 사람,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 없나요? 코인? 자,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 자, 이제 지금 주식이 아니라 코인 해야 된다. 코인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코인 해야 된다. 조용해요? 코인도 그냥 조용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제 어떻게 보면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저한테 코인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코인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는 뭐 코인을 사도 좋지만은 그 코인 채굴하는 거 있죠. 채굴. 채굴기를 사라. 그래서 그 채굴기를 돌리면은 하루에 6시간 정도만 돌리면 6시간만 돌리면은 이제 코인이 이제 그 적립이 되는데 근데 그 코인 적립되는 그 부분이 이제 코인 가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었었을 때보다도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는 코인이 코인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안 하던 사람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코인 쪽으로. 안 하면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 그 코인 중에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제가 시세를 못 봤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심심치 않게 보면 1억 얘기 나오고요. 그죠? 1억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뒤에는 5억 얘기 나오고 근거는 되게 많죠. 뭐냐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2억 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개방이 안 됐는데 만약에 중국마저 이 코인 시장 개방하면은 그때는 뭐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거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안 하면 이거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코인 쪽에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제 코인 쪽으로 제가 볼 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코인 쪽으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요인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그럼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막 올라가. 코인을 지금 사야 되나? 막 지금 현재 갈등들이 막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최근 주위에 주식 얘기보다도 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잔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코인의 코인의 조정 가능성, 코인도 역시 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조용한 부분들이 코인 쪽에서 지금 현재 시끄러워지고 있는 부분들, 지난 12월 연말과 1월 달 그때 1월 그 초에 그때 막 주식 뭐 일종의 뭐 광풍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코인 쪽에서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이라고 하죠. 거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끼어 있고 이것이 이제 꺼지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에 뭐 극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변동성이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셨었던 한 주가 아마 지난주였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시장이 얼마나 빠졌었나요? 이날도 보면은 장중에 한때는 2%가 넘게 빠지면서 자 900선 근처까지 907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난 2월 말의 저점 이 근처에서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안에서만 움직였었던 거예요.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거는 일단 지수만 그런 겁니다. 지수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3100선 근처에서 또 3000선이 깨졌다가 일단은 뭐 3000선이 이제 겨우 이제 회복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변동성은 왜 커지는가? 그리고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도 제가 아마 일정 정도 뭐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자, 우리가 뭐 시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변동성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인데 왜 이 구간에서 변동성은 제일 크게 나타나는가? 자, 이거 설명드렸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요런 기사가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코스피 2300 돌파 직후 과열 징후 논란 해가지고 항상 시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2300선을 돌파를 할 때쯤 이때쯤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자, 코스피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했다.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 오르면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으나 이내 차익 실현의 매물에 밀리면서 후퇴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가 흐름이 지난 6년간의 박스피 흐름과는 전혀 다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면요, 항상 이 논란들은 항상 나옵니다.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정말 이제 거품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내용들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게 코스피 2300선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지금의 위험자산 선호와 더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지금 뉴스가 언제쯤 뉴스냐면은 최근 뉴스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던 건데 바로 지난 2017년도 5월 달이니까 거의 한 4년 전.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분명히 뭐 과열 징후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빨리 또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때 지수 저런 논란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되었었는지 어떻게 되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볼까요? 2017년도니까 제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뭐 월봉으로 봐도 되고 아까 2017년 5월이었었죠. 5월. 이건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요. 뭐 지금 뭐 지나고 나서 뭐 평가를 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맞았다 또는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기사에서는 2300선이 이제 돌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라인이었었거든요. 요 라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한동안 보면은 뭐 2300선 뭐 넘어가지고 이 위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사가 무조건 100%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후에 또 뭐 시장이 뭐 조정을 받기도 했었죠. 뭐 2000선이 뭐 깨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뭐 2000 그 선이 깨지면서 1900선도 깨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는 또 뭐 그 이것과는 뭐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지금 시장이 지금 뭐 거품이 꼈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2017년 5월 달에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막 지금 뭐 거품이나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도 당연히 이제 뭐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기대감들이 막 지금 막 반영되는 이런 시기였었으니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밋빛 전망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징후에 있어서 자,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과열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조짐들 아까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지금 주식 얘기 지금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조용하다. 대신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 아 그렇다면 코인이 이제는 거품이 빠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도 무시를 못해요. 이 시장이 워낙에 커졌으니까 여기서 서로 이제 티키타카 주고받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혹시 아마 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포모라는 말, 포모.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는 뭐냐면은 fear of M은 missing out이에요. 자, 공포는 공포인데 어떤 공포냐? 두려움이냐?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죠. 바로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바로
포모라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 아마 이것 때문에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긴장감, 이게 바로 포모라고 하는데, 일단은 옆에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 안 하면은 뭔가가 정말 바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누군가는 주식 때문에 막 돈을 벌고 있는데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또 이제 반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제가 볼 때는 이 포모에 지금 다들 휩싸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기에 지금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제일 지금 현재 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다음에도 또 이게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 포모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제 남들은 다른 주식으로 막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 남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일 강했었던 섹터가 어느 섹터였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디가 제일 셌었죠?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섹터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 뭐 시장 안 좋았었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 섹터는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강했다라고 하는 섹터 두 가지 정도 뭐가 있었습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그 뭐 관점은 뭐 다 틀리죠. 제가 볼 때는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관련주들. 자,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이 종목이 없는데, 나는 이 종목이 없는데 라는 거. 나는 이 종목이 없었고 나는 이 종목이 없었다. 난 이것을 놓쳐가지고 너무 나는 지금 현재 슬프다, 공포스럽다, 힘들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모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막 상승을 해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바로 포모입니다. 포모. 그런데요, 이 포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이 포모는 이것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포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든 그 부분들 있잖아요. 미싱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그건 다 포모, 여기에 지금 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모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워렌 버핏도 자, 이 그 포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초월하면서 정말 수익을 그냥 아주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 불가능. 이 포모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 남들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에 대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포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내가 왜 저 종목을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모예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가 지금 현재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가 올라가고 윤석열이 올라갔다. 그럼 내가 좀 그것을 내가 수익을 못 냈다? 물론 뭐 수익을 냈으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만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제가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언제든지 그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의 어떤 그 용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조모예요. 조모. 조모는 뭔가? F는 fear잖아요. fear. 공포란 말이야. J는 뭡니까? 조이야. 조이.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포모 증후군, 조모 증후군. 조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의도적으로 놓침으로 인해서 즐거워지자, 즐기자 라는 것이 바로 조모입니다. 조모.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조모 같은 경우에. 조모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뭐 카톡방에도 계시겠지만은 참 이 카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카톡이 없으면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카톡이 없으면. 또는 이제 혹시 뭐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든 이런 것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뭐냐? 스마트폰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아날로그 시대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을 꺼놨다고 해가지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의도적으로 그냥 뭐 책을 본다라든지 단절을 해가지고 단절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립이라죠. 고립.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즐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어떤 그 스트레스, 이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즐기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바로 조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자 그냥
뭐 카톡방에서 뭐 얘기하는 거 이것도 그렇고, 또는 시장을 갖다가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지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냥 막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한 번은 내가 한번 소모가 아닌 종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매일같이 그냥 시장에,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업이니까. 저마저 종으로 하면은 그냥 이거 우리 방이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큰 상관이 없겠죠. 저는 그래도 있어야 돼. 제가 만약 조모해버리면은 방 자체가 존립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내가 주식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답답하다. 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우리 VIP 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카톡방이라든지 그 시세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매매 신호를 갖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방을 꼭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매매는 문자로 나가니까, 같이 나가니까, 중요한 모든 매도 신호는 카톡방도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HTS MTS 모바일 그 PC든 키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신호를 보내드렸었을 때 그때만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 변화의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포모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모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포모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지금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너무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포모라고 하는 거.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치 내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간간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조모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멘탈을 한번은 다시 한번, 그냥 제가 뭐 말로만 자뭐 뭐 쫄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야 좀 한번 단절을 한번 해볼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한번 좀, 특히 막 힘들 때 이럴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어느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장 위험한 투자자, 현재 주식 투자하는 사람, 두 번째 현재 선물 옵션 하는 사람, 세 번째 현재 코인 투자하는 사람, 네 번째 현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몇 번이냐?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현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까? 아니면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까? 아니면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아니면 현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하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몇 번이었었어요? 예. 지금 뭐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바로 4번이에요. 4번. 현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래 4번이었던 분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4번이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나 원래 아무것도 난 투자 안 하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지금 주식 투자 지금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가장 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었잖아요.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지금 막 얼마 벌었네 아니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해? 막 이런 핀잔 듣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안 하려다가 진짜 참다가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들어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주식을 들어오느냐? 거의 꼭대기에서 들어온다.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언제 들어오냐면 꼭대기에서 들어온다. 꼭대기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4번.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아무것도 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잘 참았어. 잘 참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4번은 왜 위험한가? 자 지금 현재 지수가 지금 현재 3000선 근처입니다. 올라갑니다. 3100을 넘고 200을 넘고 300만 넘어가면 자 이때가 되면 또 이제 어떤 얘기 또 나오겠습니까? 또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야 왜 너 그때 조정일 때 그때 들어왔었어야지. 자 지금도 아직 안 늦었어. 자 이제 앞으로 3000 그 모건 스탠리인가 골드만삭스인가 거기서 3700 간대. 자 빨리 들어와.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참을 거예요. 참다가 그 다음에 이제 3700, 600 가면 그때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가 또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을 지금 맞았어요. 지금 한번 크게 지금 그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있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멘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내성이 아마 조금씩 생겨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후에 뭐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시작되는 또 이제 그런 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어디가 변곡점이 제일 크지, 그 변동성이 제일 크냐 여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떨어질 때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공포의 절정이에요. 공포의 절정, 공포의 극치, 절정. 이때 여기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섭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아,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난 도저히 못 버틴다. 나는 저기 지금 아직 물 차갑다라고 하지만은 난 그래도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서 막 그런 얘기 막 나와요. 자, 뭐 한강에서 뭐 만납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합니다. 하지만은 또 여기서는요, 이 구간에서는 뭔 소리야? 여기선 사야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고점 대비 30% 빠진 종목들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근데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오는 매수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공포의 매도와 이 공포를 살려고 하는 매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 바로 맨 밑바닥, 최바닥, 맨 바닥. 반대로 맨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맨 꼭대기에서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막 장밋빛 전망 막 난무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과열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장밋빛 전망 속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막 충돌하다 보니까는 맨 꼭대기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뭐 단타로 대응한다? 맨 꼭대기 맨 위에서는요. 여기서는 다 팔던지 아니면 버티던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다 팔던지 아니면은 버티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늦었죠. 판다라는 거 한 부분들은. 지금은 제가 볼 땐 당연히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뭐 포모 뭐 오늘 이제 포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놓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초월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 문제가 없고 오롯이 그냥 시장의 영향만 받고 빠졌던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뭐 수급도에 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면은 시차는 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가요.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니까는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질 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빠졌지만은 오히려 이런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VIP 방에서 그뭐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 그저께죠. 금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우리 뭐 VIP 방 그 형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코렌텍이라는 종목인데, 코렌텍 뭐 인공관절 이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VIP 방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들어갔었어요. 16,000원대, 17,000원, 16,000원, 17,000원. 그래서 금요일 날 그냥 다 전량 매도.
요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5% 정도 수익 올리셨더라고요.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별로 많이 수익이 안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운 장에서 보니까는 이온 컴포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니까 한 6에서 한 7% 정도 소소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려있는 종목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과 무관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시장 때문에 같이 빠진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빠지던 종목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종목마다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종목은 이미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연초에 올랐던 종목인가요? 이걸 뭐 한번 주봉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작년에 지금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작년 그 여름에. 이런 종목은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같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모멘텀을 다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다 이미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 주면서, 시장하고 같이 가면서 연초에 고점 받고 시장 때문에 같이 조정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 올라가면은 당연히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렌텍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간간이 있고요. 간간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